남태평양의 아름다운 휴양지 사모아섬. 지상 천국인 이곳 어민들의 얼굴에 요즘 수심이 가득합니다. 몇 해 전부터 줄어든 참치 생산량 때문인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가장 비옥한 태평양 참치 어장이 생산량 감소라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수산생태과학자 마크 피체트는 이 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범인을 지목합니다. 사모아 어부들은 2007년에 5,000m톤의 알바코어 참치를 잡았는데 최근에는 1,000m톤도 겨우 생산한다라며 이 지역 알바코어 참치의 절반은 중국 원양어선이 잡아간다고 밝혔는데요. 사모아 섬뿐만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의 어족 자원이 중국의 쌍끌이 어선 탓에 고갈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의 어부들은 중국의 쌍끌이 어선 때문에 그물까지 망가진 데다 어획량이 극도로 줄어 빚을 지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어민들을 울게 만드는 중국의 불법 행위가 요즘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법 조업은 오래된 일이지만 참치 고갈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참치 맛에 눈을 뜬 중국인이 늘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2010년대부터 참치회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에는 해산물 요리라고 부를 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상하이에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조금 있는 정도인데요. 상하이를 제외하곤 스촨의 마파두부, 베이징의 오리구이, 광둥의 딤섬 등 중국을 대표하는 요리는 모두 튀기고 굽고 볶는 육류를 중심으로 하죠. 전통적으로도 한국의 육회나 생선회 같은 음식은 없다시피 한데요. 중국의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은 1990년 11.5kg에서 2004년 25.4kg, 2020년 35.9kg 정도로 30년 새 3배가량 늘었습니다. 원래 회를 즐기지 않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다양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죠. 이런 추세에 맞춰 중국 연안의 참치 어획량은 2012년 17만여 톤에서 2019년 42만여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적당히를 모르는 중국인들 때문에 전 세계 바다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영해의 조업으로는 해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보조금까지 주며 원해 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와 중국 대형 조선소들의 이익이 맞물려 대형 어선들이 수도 없이 건조되고 있고요. 즉,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공식 통계만 봐도 중국은 전 세계 원양어업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포획한 해산물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죠. 문제는 이들이 불법 조업도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해 밖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있는 중국 어선이 1만 선이나 된다는 추정이 영국 해외개발연구소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공식 등록된 어선이 1만 7천 선 정도이니 그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중국 어선단은 수백 척씩 몰려다니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참다랑어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난 50년간 전체 수의 97% 이상이 감소했는데요. 국제기구들은 참다랑어를 보존하기 위해 공해상 조업에 국가별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역시 중국은 이런 쿼터제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참다랑어를 잡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식탁에서 참치회를 더 맛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식탐은 참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으면 국내에서 광어나 우럭 같은 횟감은 찾을 수 없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많이 먹어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말이 단순히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중국의 횡포를 서민의 식탁에서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해안 어민들은 매년 꽃게철마다 속을 끓이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오징어도 금값이 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 북한 해역까지 들어가 개체수의 70%에 달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했기 때문이죠. 특히 명태는 오래전에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명태가 넘치는 거로 봐선 수온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한국 해경도 꽃게철이 다가올 때마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해역에 중국 어선이 하루에 150척 넘게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불법 조업선은 보통 하루 20척 수준인데 꽃게철만 되면 밤낮 없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선을 내쫓던 퇴거를 중점으로 진행하던 우리 해경도 올해부터는 납포로 단속 방법을 바꿨는데요.
이 경우 구속 수사나 거액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고 중국 정부에도 공식 항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서해 NLL을 6km가량 침범한 30톤짜리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해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중국의 원양 어선의 인권 실태도 심각합니다. 사모아 근해에서 상어 지느러미 불법 채취에 동원됐던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끔찍한 일도 있었는데요. 10대와 20대 젊은 선원들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었죠. 중국 어선이 부산항에 잠시 입항했을 때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이 사건은 한국의 인권단체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들이 바닷물을 처리한 물을 식수로 마시고 하루에 18시간이나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중국 선단은 다롄 오션피싱. 이곳은 문제가 된 어선 이외에도 33척의 참치 어선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불법 조업은 중국 어선에서 흔하다고 하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선단이 잡은 해산물과 2차 가공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죠. 안타까운 것은 알려지지 않은 불법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병폐를 보고도 당장의 이익 때문에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 내 음식 낭비 문제가 계속되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전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량이 충격적이다라며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라 라고 강조하며 조치를 취했는데요. 중국 관영 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식량 수확량이 무려 12%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만 연간 3,500만 톤이라는데요. 이는 중국의 식사 문화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인원수보다 넉넉하게 시켜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문하다 보니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시진핑 주석은 광반운동을 재차 지시했다고 합니다. 광반운동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원수보다 1인분 적게 시키기, 손님이 음식 남기면 담당 종업원 불이익 주기, 남은 음식 싸가기를 3가지 지침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폭음, 폭식을 주제로 한 먹방까지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표면상으로라도 중국인들의 식탐을 단속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연 이 정도 조치로 중국 내 식문화가 바뀔지는 미지수고요. 이쯤 되면 중국인의 식탐은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수준 차이라고 해야 할지 문화 차이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한데요. 합법적으로 조업해서 소비하더라도 탐탁치 않을 텐데 중국 불법 조업선들의 윤리의식이라곤 제로인 모습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중국의 만행을 고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